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진, 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임기만 대표님, 강현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 학생분들 자리했습니다. 꽃미남 토러너 최낙원 학생과 토론의 여왕 김민지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재한 씨. 네. 두드려라 열릴 네. 것이다. 짠. 네. 네, 본격적으로 2016년 하반기 공채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슬슬 하반기 공채가 뜨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가고 싶은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물론이고 네. 요즘은 전형도 다양해져서 맞춤 전형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이 다양한 전형 속에서 비수도권에 있는 취준생들이 꼭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고요. 아하,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역 할당제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채용에 대한 기회가 적은 수도권 외 학생들이 꼭 알아봐야 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속한 거주 지역에 어떤 공기업이 있는지를 꼭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예. 네, 지역 할당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지역 할당제는 취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의 지정원을 배정해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인데요. 공기업으로 시작해서 최근엔 사기업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하, 지방에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 수도권 학생은 어떨까요? 다양한 의견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지역 할당제에 대한 모든 것을 핫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자, 취준생과 지역 할당제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 조선? 조선. 네. 지역 조선. 할당제가 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오, 그랬을 수도. 조선의 왕 중에 지역 할당제를 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누구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낙원 학생, 조선 무슨 뜻인가요? 네, 어느 시대든 인재 등용은 참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제에는 법제적으로 지역 할당제를 사용했던 적이 조선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네. 오, 야, 문과 초시 합격자 네. 240명의 내역을 보면 성균관 유생을 위한 관시에서 50명, 서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성시에서 40명, 도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시에서 150명을 선발했는데요. 이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정해진 것으로 굉장히 그 지역 할당면에서는 공정하게 뽑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지역 할당제 비율은 좀 어떤가요? 네, 공기업은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왔고 네. 앞으로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통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산업기술시험원이나 석유공사는 5에서 6% 정도 되고요. 한국전력 가스공사가 11에서 12%, 그리고 산업기술평가원이 15%, 전기안전공사가 18%, 전력거래소는 무려 33%에 이릅니다. 와, 네, 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 이상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 지역 할당제니까 지역 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2015년도 네. 지역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네. 부산이 27%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 뒤를 이어서 네. 대구, 광주, 전남이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12.8% 정도의 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지역 할당제 범위가 확대됐다고요? 네, 그래서 2016년 공공기관 인력 운용 추진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정책 도입을 의무화를 했는데요. 네. 채용 확대 정책에는 채용 할당제를 포함해서 채용 목표제 그리고 가산점 부여 등등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취준생들은 꼭 확인해보고 맞는 곳에 지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취준생과 지역 할당제 두 번째 키워드 3%. 3%. 뭘까? 3% 뜻일까요? 정도만 된다 이건가요? 이 공기업은요, 네. 최소 3% 이상은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그게 인위적으로.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산점 아닐까요? 가산점. 근데
임기만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시지 않으셨나요? 물어보길래 답변했습니다. 네, 정답이 궁금합니다. 예. 전형에서 이제 유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글쎄요. 가산점요? 합정로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대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가산점이 필요하고 지역 인재를 뽑는 데는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3%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에서 3%의 가산점을 주는데요. 전주에 있는 전기안전공사는 서류 전형에서 무려 5%의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가산점 같은 이런 혜택을 알아보고 기업을 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 이렇게 지역 할당제가 증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공기업 본사가 네. 각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이전을 하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 관계를 맺고 그 지역 인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사기업은 지역 할당제가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삼성과 롯데에서도 각각 35%, 30%씩 지역 할당제를 활용해서 지방대 출신으로 채운다는 방침을 밝혔고요. SK텔레콤, 신한은행, 기업은행, 최근에는 이스타항공에서도 지역 할당제를 통해 신입사원을 보다 많이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기업뿐만이 아니라 사기업까지도 지역 할당제가 넓게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증가하는 추세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네. 취준생과 지역 할당제 세 번째 키워드. 최종 학력. 이게 뭘까요?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민지 학생이 최종 학력이 뭘까요? 네, 키워드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네. 두 MC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예. 저희가 집이 부산이에요. 예. 네. 그런데 전 16년을 부산에서 살았고요. 예. 네. 중학교 졸업 후에 예. 지금 대학은 서울에서 다니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전 부산 사람인가요? 서울 사람인가요? 살고 있으니까 서울 사람? 아나운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소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굉장히 애매한 것이 이렇게 지역 인재라는 것의 선발 기준이에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지역 할당제의 채용 기준, 현재 채용 기준은요, 최종 학력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산에 주소가 있는 학생이라도 아, 그래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으면 서울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전혀 네. 몰랐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20년 동안 부산에서 산 사람이라도 네. 단 4년만이라도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면 지역 할당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지방인데 대학만 서울로 온 학생들과 서울에서 살다가 대학만 지방으로 간 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진짜 지역 사람이냐, 누가 이 지역 할당제의 수혜자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사실 취업 포털 커리에서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예, 예. 지역 할당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 38%가 지방대 출신이 아닌 구직자에 오히려 역차별이 생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평등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의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지역인재 할당제, 지역인재 희망이다 대 역차별의 시작이다입니다. 네, 일단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고향인 중마고 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잠시 헤어졌었죠. 야! 잘 지냈어? 그래. 반갑다. 그래. 나 요새 취업 준비한다고 너무 바쁘다. 어디 준비하는데? 가스공사나 산업기술평가원 넣어보려고 준비 중이야. 야, 대박이다. 나도 거기 넣으려고 생각 중인데 나 거기 취업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서. 대박. 넣으면 진짜 좋겠다. 근데 경쟁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도 지역 할당제 있으니까 10% 넘게 지역 인재로 뽑는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기회의 문이 좀 좁혀졌지. 대박. 야, 진짜 10%면 나는 고작 6년 있었는데 그것도 서울 사람이라 그거 안 되는데 그 가산점도 있어? 응, 서류 혜택 때 있지. 억울해. 나는 뼛속까지 대구 사람인데 혜택을 1도 못 받고 진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면 정말 억울하겠어요. 네. 친구는 혜택을 받는데 네. 나는 잠시 서울에 살았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은 채 경쟁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대로 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입장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 인재의 희망이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지역 할당제 찬성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심해져가는 사회의 양극화 속에 우리 청년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입시 전문기관으로 변해가고 있고 대학교는 취업 사관학교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현실이 어떤가요? 나의 적성보다는 입시 정보를 완벽히 꿰고 있을 것을 강요받고 있고 내 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나친 수도권 편중 형상과 그로 인한 과도한 학력 서열화, 이제는 타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출발점에는 지역 할당제가 있습니다. 지역 할당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지역 할당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적용 대상자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초래됩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지역 할당제의 채용 기준은 최종 학력입니다. 주소지도 아니고 자기가 최장 기간으로 살았던 지역도 아니고 최종 학력이 됩니다. 최종 학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그리고 그간의 지역 간에 대한 지표를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표이고 따라서 지역 인재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제도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어찌 보면 좀 더 큰 문제이겠는데요. 지역 할당제는 문제의 본질을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할당제는 외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지역 할당제라는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표면만을 손대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학생의 아웃풋, 그러니까 공직 채용의 아웃풋이 더 많은 것은 단순히 학생의 수가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 요소들이 많은 가운데 퀄리티를 높여서 지역 인재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보다 무조건 지역 인재만을 많이 뽑겠다는 표면적인 정책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가 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청년 실업 문제, 특히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역 인재 채용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잡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또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데요.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깊은 지혜를 모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낙원 학생부터 시작해 주세요. 네, 제가 가장 크게 가지는 문제의식은요. 이런 과열된 우리 좋은 학교를 선호하고 수도권을 편중하는 이런 과열된 현상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가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막상 저희도 입시할 때를 살펴보면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적성과 전공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모두가 그냥 서울대만 가면 된다. 전공과 상관없이 높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입시 구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이루어지냐 하면 일단은 좋은 대학교에 가야 취업이든 뭐든 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할당제 같은 제도를 통해서 지방대 학생들도 충분히 자신들의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지금 왜곡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 할당제가 도입이 되었을 경우에 부작용 그리고 뭐랄까요? 뜻하지 않은 효과들이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울에 살다가 서울 지역의 수도권 편중된 모든 문화시설과 모든 교육시설의 혜택을 받던 학생이 지방대학을 가서 그로 인해서 부당한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당한 수혜자 집단이 있음으로 해서 제도는 일종의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할당제라는 것은 모든 문화시설, 기반시설, 그리고 교육시설들이 수도권에 편중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 부수적인 혜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서울권 사람들에 대한 지방권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권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이런 집단이 생길 경우에 이 제도는 무의미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재 지역 할당제는 첫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 학생이 지방대학을 지원해서 지방대학 각각 서울의 대학에 못지않은 우수한 대학이 될 것이고 둘째, 서울로의 인재 유출이 적어져서 서울 유학을 위한 막대한 교육비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셋째는 서울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과외로 인한 엄청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도 자긍심을 가지고 지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큰 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취지에는 공감은 가지만 과연 그걸 실행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반대 의견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그 네.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서 이게 가산점을 주느냐 아니면 할당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주소지를 그 지역에 두고 있느냐 또는 과거에 그 시험 응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는지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아까 그런 역차별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좀 더 넓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그 최종 학력과 관련해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지 학생께서는 부당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비교되는 두 대상이 현재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방대 학생들과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어떤 특정 집단이 부당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떤 방향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냐면 현재 존재하는 불합리성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은 나아가야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75%가 지방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토의 95%가 지방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따라서 선진국들도 지역 할당제를 모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지역 학생들을 더 많이 뽑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 깔려있는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대학 수 개편과 진학률의 전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대학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것은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큰 대안이므로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웃풋으로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찬성 측 대안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차별이 있을 경우에 그 취업 관문에서만 차별을 없앤다고 해서 취업 이후에 차별까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채용 후에도 승진이나 업무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이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역 인재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방향의 이 제도 도입 과연 정당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의 질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래서 대학의 과연 질이 높아질 건지 의문이고요. 종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강력한 방식이 권력 분산과 산업 문화 시설의 분산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재 분산은 오히려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아주 조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정부 때부터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수행이 됐고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또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지역 할당제라는 것이 적용이 되었을 때 취업만 해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의 차별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장치임은 확실한데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지금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는 굉장히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도 교육 구조를 개선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이런 고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도 충분히 환경 보장을 해줘야 되고 지방대 경쟁력 높여야 하고 이거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 할당제 같은 단기적인 방안 없이는 이런 방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이스터고 아무리 만들어서 뭐합니까? 학생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지도 않죠.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나아지지도 않죠. 그래서 이런 지역 할당제 같은 단기적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지 학생께서 또 그 관문에서만 차별이 없어지면 뭐하냐. 그 뒤에도 차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 뒤에 차별도 막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관문에서의 차별도 그냥 냅두자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차별의 핵심은 고용입니다. 고용. 그러니까 지역 인재들에 대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지난번 전국 4년제 180개 대학 총장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98.2%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 지역 할당제를 실시한다면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가 줄어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94.6%가 다 환영을 했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국가적 차원이나 개인적 차원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전주에 거주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 아파트 위층에 사시는 분이 전기안전공사의 이제 채용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정말 지역에 있는 우수 인재를 뽑고 싶으나 뽑고자 하는 인재를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제도에 의해서 몰아붙이는 것들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가 좀 더 꼭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뽑고자 하는 인재가 지역에 없는 이유가, 지방에 없는 이유가 그 학생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왜곡된 현상 때문에 다 수도권에 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 시행을 통해서 어떤 국가적으로 균형 잡힌 인재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그 학생들이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지역 할당제의 가장 큰 동력이요. 서울로 올라간 인재들을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게 만들어서 이제 전체적인 평준화 그리고 서울권과 지방권의 불평준 형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는데요. 저는 대학생, 아직 취업조차 하지 못한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생이 이런 고용에 송되는 정책만을 믿고 서울 지역 대학을 가지 않고 지방 대학을 갈 것이라고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대학을 선택하는 입장에 있는 고3의 경우에는 자기가 진로가 어떻게 될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공기업을 가게 될지 아니면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몇몇 사기업 이것에 내가 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앞으로 대학을 4년 다니면서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채용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사실 대학 4년 다니면서도 진로가 몇 번이나 바뀌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따라서 대학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 제도를 믿고 고용에 손대고자 하는 이 정책자의 태도를 믿고 어떤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약간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재 학생이 학생의 입장에서 방금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여기 좋은 통계가 있습니다. 취업 포털 커리어가 구직자와 대학생 347명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3%가 무려 지방대 채용 할당제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왜 찬성하냐? 바로 취업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찬성을 했습니다. 네, 저도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것만으로 모든 학력 구조, 학벌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장하는 것은 대학과 취업은 사실 분리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학문의 장이지 취업을 위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높은 학교는 거의 좋은 취업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사회 구조이다 보니까 대학이 취업사관학교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역 할당제 같은 것을 시행함을 통해서 지금의 그 높은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에서의 특권이 사라진다면 학생들이 지방대를 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맞게 대학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 말 정말 잘하지 않아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 네. 4명이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낙원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 민재 학생. 솔직히 지방대 학생들이 이 제도가 없을 때는 과도하게 취업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 불리하다. 사실이다. 사실이다. 아, 사실이다. 이게 어찌 된 거죠? 오늘은 제가 일부러 네. 역으로 말해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방대생들의 취업률을 보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취업률을 봤을 때는 비슷한데 문제는 차이가 나는 것들은 취업 정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재 학생 강현규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강현규 대표님, 지역 할당제는 학생들이 지방 대학을 선택을 할 진짜 요인이 될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불리하다. 과연?
자, 오늘도 어김없이 거짓이 울렸습니다. 아, 이게 너무 오래 가서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지역 할당제를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합니다. 예. 이게 역차별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어떤 악순환의 고리 그리고 지방대 학생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도 자그마한 위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낙원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지방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좁았던 문을 넓혀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있는 대로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이거는 진실이 진실이 올려야 네, 되는데. 올려야 될 텐데요. 진짜로요. 저는 100% 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토론상에서는 네. 물론 그 역차별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불합리적인 요인들을 좀 더 제거한다면 일단 조금 더 저해된 지방 공기업에 대한 것들을 지방 공기업에 대한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방대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지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선발 기준이 최종 학력의 지역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자, 어서 네, 대답. 불합리할 수 있다. 불합리할 수 있다.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 자, 이건 그때 늦게 말하셔서. 자, 그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의 100%.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지역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지방에도 사실 우리가 학력이라는 아카데믹 백그라운드라는 커플을 벗겨내고 보면 사실 지방에도 우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히 그 공기업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사실 지방대를 차별하는 그런 관행이 과거에 존재했고 네.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 차별만 해소해도 굉장히 지방대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취업에 도전할 수 있고 또 관문도 뚫을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 할당제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낙원 학생 먼저 해주세요. 네, 찬성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학생이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컵라면은 모두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처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회였다면 온 사회가 학력 중심,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였다면 그 청년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 뜯지 못한 컵라면을 만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재발시키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지역 할당제는 그 고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등함은 돈과 달라서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누구는 더 조금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렸던 것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자 부당한 기득권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적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지역 할당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반대측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정작 그 격차를 해소해주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좋지 못한 정책일 것입니다. 저희가 토론 과정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던 어떤 역차별 그리고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제도의 목적인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지방으로 퍼뜨려줄 수 있는 실질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채용 과정과 근무 내용에서의 차별을 모두 없애줄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역 할당제가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람으로 이상 최후 발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할당제가 시행된 지 이제 꽤 됐는데요. 네. 아직 많은 곳에서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이에 관련한 잡음도 많고 과도기는 좀 집어든 것 같아요. 네, 이 지역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공평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는 시대가 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